회전 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 반경의 경우도 문제를 풀기 이전에 회전 반경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회전 반경은 단면 2차 모멘트 값 i와 단면적 a를 사용해서 단면이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해두면 단면들 사이에 비교가 가능해서 단면을 설계할 때, 단면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힘에 대해서 어떤 단면이 더 유리한 것인지. 그래서 단면 2차 반경 혹은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이 R 값은 주로 힘을 검토할 때 부재가 어느 정도 잘 휘어지는지, 어느 축으로 휘어질 것인지를 예측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주, 긴 기둥을 설계할 때, 그 이전에 세장비를 검토할 때, 세장비 람다를 검토할 때 주로 사용이 되죠. 회전 반경을 왜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직사각형 단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중립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ph 3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단면적은 b 곱하기 h. 근데 이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면적이 같은 임의의 단면적으로 바꾸어준 다음에 기존 중립축에서부터, 기존에 있던 축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 단면적을. 이 단면적은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서로 같은 단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Rx라고 했을 때 면적 곱하기 Rx의 제곱을 한 값이 도심축을 통과하는 단면 2차 모멘트 Ix와 같아진다는 조건에 놓고 볼 때 이 R값은 얼마이면 될까 라는 개념이죠. 결국은 I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R제곱 값이 얼마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R제곱은 계산하는 방법이 A, I가 되겠죠. 근데 반경이니까 회전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R을 제곱시키지 않고 R로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제곱을 없애주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A분의 I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R 값이 크다는 얘기는 힘에 대한 저항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이 값은 단면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적을 가지고 반지름 R, 어떤 기준축에서부터 반지름의 R 값이기 때문에 얘를 단면 2차 반경 혹은 회전 반경이라고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반경을 각각 구하시오. 구하는 방법은 Rx를 구한다 라고 하면 A분의 Ix, Ry를 구한다 라고 하면 A분의 Iy가 되겠죠. 구하는 방법은 단면적을 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죠.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먼저 Y축에 대한 회전 반경 Ry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Ry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심축을 통과할 때는 12분의 bh의 3승, 밑변과 접하고 있을 때는 3분의 bh의 3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얻어진 값입니다. 근데 축이 지금 장축 y축이기 때문에 iy는 12분의 iy는 3분의 bh의 3승인데 b가 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축과 나란한 변이 b가 되는 것입니다. b 요게 h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분의 bh 3승을 적용시킬 때 b는 10cm가 되는 것이고요. b는 10cm가 되는 것이고 h가 5cm가 되는 겁니다.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게 b, 요게 h.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x축과 나란한 변이 b, 얘가 h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단면에서 원형 단면을 빼주면 됩니다. 원형 단면도 도심축을 통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을 해보면 64분의 5파이 d의 4승이 얻어집니다. 단면 2차 모멘트 쪽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행축 정리하고 계산해보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요. ry는 수치를 대입만 시켜주면 됩니다. 3.07cm가 얻어졌습니다. x축에 대한 회전 반경 rx는 보는 것처럼 ix를 사용하는 것이죠. ix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x축과 나란한 변 요게 b가 되고 요게 h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b, h가 10cm의 3승. 그 다음에 원형 단면도 마찬가지로 도심축을 통과하고 있는 x, 임의우축 x. 그래서 ix는 도심축 통과하는 단면 2차 모멘트 a, y 제곱. ix는 64분의 파이 d의 4승 더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y는 구하려고 하는 축에서 도심축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cm가 되겠네요. 5cm 제곱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했더니 5.99c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반경으로 보면 rx는 5.99cm, ry는 3.07cm. x축이 y축보다 휨에 대해서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전 반경이 크다는 얘기는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이 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x축을 중심으로 휨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y축을 중심으로 휨이 발생을 한다. y축 ry 값이 rx 값보다 작기 때문에 y축이 약축이고 x축은 강축이다. 휨은 y축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휘게 된다면 이렇게 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조금 다시 이렇게 휜다는 얘기죠. 단면 계수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계수는 우리가 S 혹은 G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S는 본 책에서는 일단 G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G라는 문자를 사용할 때는 소성 단면계수, S를 사용할 때는 뭐 탄성 단면계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 책에서는 G를 사용해서 탄성 단면계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면계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면 2차 모멘트를 중립축에서부터 단면 내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 y 맥시멈으로 나눠준 값을 단면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각형 단면 같은 경우는 BH라고 봤을 때 I 값은 12분의 BH의 3승, 그 다음에 중립축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는 2분의 H, 그래서 2분의 H로 나눠주면 6분의 BH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면계수를 구할 때 왜 y 맥시멈 값, 그러니까 중립축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 값으로 나눠줄까요? 단면계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설명은 아직 응력이라든지 변형률, 휘응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아직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지나가도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 듣지 않고 나중에 휘응력이라든지 응력과 변형률 개념을 전부 공부한 이후에 다시 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보는 힘을 받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휜 변형이. 이 보의 최초의 길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100cm라고 보고 높이를 10cm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위쪽의 길이는 100cm보다 작아질 것이고 아래쪽의 길이는 100cm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부재의 어디에선가는 100cm를 유지하고 있는 그 선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를 중립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형률이 0이 되는 부분, 보 구조물 전체는 변형이 발생했지만 어느 한 부분인가는 인장도 압축도 발생하지 않는 최초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중립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수축, 즉 줄어드는 변형이 있기 때문에 압축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립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신장, 늘어나는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인장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경우를 단면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 부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면 단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단면이 높이가 10cm, 중립축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중립축이죠. 위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압축 변형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곳이고, 중립축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인장 변형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서 응력은 이 입실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탄성계수, 부재의 재질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변형률이 커지면
응력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 내에서 변형률이 가장 큰 부분은 중립축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중립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위치,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변형률이 최대값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변형률이 최대가 되면 응력도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형률이 점점 증가해 가다가 소성 변형률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응력은 소성 응력, 그러니까 항복 응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항복 응력을 시그마 y라고 하고 입실론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실론 y 값 때문에 입실론의 맥시멈 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입실론 맥시멈 변형률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항복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변형률이 발생되는 곳에서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y 맥시멈 값을 쓰는 것이죠. y 맥시멈 값을 사용한다. 다시 단면 계수가 갖는 보다 더 원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단면 내에서 항복 응력이 발생될 때까지 단면이 휨에 대해서 저항하는 역량,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 계수 값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모멘트까지를 견딜 수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죠. 단면 계수 값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자 봅시다. 중립축이 있고 중립축에서부터 위쪽은 압축 변형이 최대, 아래쪽은 인장 변형이 최대.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변형률이 발생을 합니다. 중립축에서는 변형률이 0이 되는 것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y 맥시멈 2분의 h,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h 되는 곳에서는 인장 변형률이 최대, 위쪽에서는 압축 변형률이 최대가 됩니다. 점점 커져가지고 항복 변형률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응력은 항복 응력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응력의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항복 응력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항복 응력이 될 때까지의 단면이 저항하는 능력, 그 능력 값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응력 분포가 이루어지겠죠. 분포된 능력을 힘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힘으로. 이 부분의 길이가 시그마 y, 폭이 b, 높이는 h, 절반은 2분의 h. 그래서 이 단면이 갖는 휨 모멘트 저항 능력은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는 이 최적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최적. 그래서 최적은 시그마 y 곱하기 b 곱하기 높이 2분의 h.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얘가 힘이 되는 거죠. 힘. 그래서 시그마 y 4분의 bh. 이 값이 이 부분에 힘이 되는 거죠. 이 힘은 삼각형 형상이기 때문에 3분의 2 되는 점에 모멘트, 아니 3분의 2 되는 점에 집중하중으로 등가의 집중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 높이가 2분의 h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곱해주면 이 높이는 3분의 h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요 값이 4분의 시그마 y의 bh. 그러면 이 값도 마찬가지겠죠. 인장 쪽에 작용하는 힘도 4분의 시그마 y의 bh. 팔 길이는 우력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우력을 계산해 보면 팔 길이는 3분의 h 더하기 3분의 h, 그래서 3분의 2h가 되네요. 그럼 우력을 계산해 보면 모멘트 값, 단면 내에서 발생되는 저항 모멘트 값을 계산을 해 보면 모멘트 값은 4분의 시그마 y의 bh 곱하기 3분의 h 더하기 똑같이 4분의 시그마 y의 bh 곱하기 3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면 4분의 시그마 y의 bh 3분의 h 곱하기 2. 그러면 6분의 시그마 y의 bh의 제곱. 이 값을 얘를 뭐라 하냐면 단면 계수라고 합니다. 단면 계수는 뭐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면 계수는 실제적으로 단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면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시 원 문제로 돌아와서 B6-01번 지름이 D인 단면에서 최대 단면 계수를 갖는 직사각형 단면을 얻으려면 B 오버 H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통나무에서 직사각형 단면을 갖도록 나무를 잘라낸다고 보면 어떤 형상으로 잘라내야 가장 힘에 대해서 저항을 잘하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단면이 될까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죠. 먼저 단면 계수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단면 계수에 대한 정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중립축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로 나눠준 값이죠.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 이 값은 12분의 bh의 3승을 2분의 h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분의 bh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b, h 모두가 다 변수이죠. 이 중에 b를 h로 표현하든지 h를 b로 표현을 해서 변수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변수가 두 개가 한 식 안에 변수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변수를 b나 h를 하나의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지름 d는 상수이죠. 변하지 않는 값. 그래서 d의 제곱은 h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h의 제곱은 잘못됐네요.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것이겠죠.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h의 제곱을 상수인 d와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b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b의 제곱은 d의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b는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이 돼서 이 b를 원식에, 그러니까 6분의 bh의 제곱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의 전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b를 h로 바꾸지 않고 h를 b로 바꿔서 식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b h의 제곱이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최적 단면을 결정해라 라고 했을 때는 최적의 개념이 들어가면 미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을 구하라 라고 하면 0이 되는 점, 이런 값, 이런 위치들을 찾는 게 근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적이라고 하면 미분에서 그 값이 0이 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미분을 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곳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면 계수 z를 b로, 매개 변수 b로 미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 값이 0이 될 때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h의 제곱을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문명이 되겠죠. 6분의 b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3승이 되는 것이죠. 얘를 미분을 시켜주면 6분의 a는 없어지고 6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3승을 b에 대해서 미분시키면 3b의 제곱이 되겠죠. 3b의 제곱.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dz분의 db는 6분의 b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3승을 db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주면 얘는 없어지는 것이고 6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3b의 제곱, 얘를 6분의 1이고 결국은 d의 제곱에 3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게 0이 되려면 6분의 1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 안의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d의 제곱은 3b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얻어진 값을 피타고라스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식을 가지고 있었던 h의 제곱은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대입을 시켜줍니다. d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3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b의 제곱이 되겠죠. h의 제곱은 2b의 제곱이다. h의 제곱은 2b의 제곱이다. 그러면 b 오버 h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h분의 b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제곱권을 없애고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